네, 대통령실에서 발주한 공사 2건이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고 또 현재 되고 있는데요. 한 건은 대통령실 간유리 공사, 이거를 포천에 있는 신생업체 다누림건설이 수의계약으로 따냈다고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고요. 이번에는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한데요.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에 건설 자문 전문 법률가 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법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도움 말씀 듣고자 함인데요. 전홍규 변호사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원래는 이게 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공공 발주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예,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공 발주는 일반적인 그 민수공사, 민간공사와는 달리 일정 부분 수익을 어느 정도 좀 보장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공사고 많은 업체들이 이 공공 발주에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또 절차에 관해서는 법과 시행령에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의계약이잖아요. 네. 수의계약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의계약 요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나열되어 있고요. 예. 이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지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여야 된다는 또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는 경쟁에 붙이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또한 특허 기술을 갖고 있거나 특정 기술 또는 기존에 했던 공사를 다시 연장해서 하는 공사. 이건 예를 들어서 이런 공법으로 하고 싶은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건 이해가 되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으로서 그다음에 건설 공사는 4억 이하, 그다음 전문 건설은 2억 원 이하. 이렇게 좀 금액이 좀 낮은 공사들. 근데 지금 그러면 논란이 되고 있는 2건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금액적인 요건에서는 그럴 수는 있는데 또 다른 요건이 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른바 보안상의 이유 이런 게 혹시 걸릴 수가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시행령 26조 1항 1호 남목을 보면 국가 안보라든지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국가 안보나 보안 당연히 그러니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그 다누림 건설이나 이번에 또 이제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는 업체를 보면 되게 소규모 업체잖아요. 오히려 큰 업체가 더 그 안보 서약이나 이런 걸 지키는 데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 점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업체가 작다는 의미는 그 안에 계신 기술자라든지 인력도 적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가 더 잘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런 업체들은 크면 클수록 그 책임감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들은 시공 능력 평가액이라고 해서 이런 금액이 커질수록 회사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영업 정지라든지 등록 취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안각서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작은 업체는 걸리면은 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또 만들면 되거든요. 그럴 수가 있겠네. 이게 어떤 걸 예를 들어 드리면 되냐면 최근에 그 광주에서 아파트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큰 업체가 거기에 정말 잘못됐으면은 면허가 취소될 뻔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회사가 그냥 바로 부도가 나는 거고 수천억 수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신생업체가 만약에 면허가 취소되면 피해 금액이 과연 몇 천만 원 될까 그 정도 수준이고 새로 만들면 되거든요. 또 업체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업체를 지목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얘기는 공개 입찰 과정을 안 거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찍어가지고 당신 우리하고 공사할래? 이렇게 간다라는 거잖아요. 접근법이. 그러면 그 업체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업체가 잘하는지를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게 사실은 과정이 제일 궁금한 거 아닌가요? 그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공정성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비리와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지방 계약이라든지 국가 계약들 문제가 된 계약들을 보면 대부분이 수의 계약입니다. 공개 입찰 과정에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상에. 아까 그 수의 계약이 가능한 이제 그 계약 규모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다누린 건설 같은 경우는 규모가 6억 8천이었다고 하고, 이번에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 12억 원대라고 하면 이거는 그 기준보다 상당히 그 액수가 올라간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것도 이 그 기준 금액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2배 상향시켜서 4억, 2억으로 한 겁니다. 아, 최근에 이것도 올라간 거예요? 예. 게다가 이게 그 4억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전문 건설이거든요. 실내 건축업이기 때문에 전문 건설이어서 2억 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 실내 건축이란 거 거의 대부분 이제 인테리어 공사니까 뭐 이제 규모가 크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억 원 넘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항목에서 지금 뭐 가능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자체는 뭐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렇게 해서 계속 대통령실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아까 그 공공발주 같은 경우는 수익이 보장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보통 그 물론 이건 뭐 그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통 그 이제 마진율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까,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좀 곤란하고요. 다만 그 민간공사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는다. 뭐 그렇게 좀 알려져 있고 이거는 또 업체들이 오히려 좀 큰 업체일수록 마진을 더 잘 남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남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런 광국공사, 이 공공발주공사에서는 불법 하도급이 좀 자주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하도급을 주려면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이익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이익이 남을 얼마큼 남길래 과연 하도급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신다면 그렇게 주장하면 된다. 예. 그렇네요. 예. 근데 지금 이번 그 대통령 관저공사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지금 발주처가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공사 장소도 용산과 한남동에 아니라 세종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법규 위반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자체로 법규 위반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 중앙 부서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계약 사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 같은 경우에는 그 상설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발주를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위탁을 줬다. 이거 자체는 뭐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일이 5월 25일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출범한 이후니까 인수위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지. 뭐 대통령실에서 해도 되는데 대통령실도 어떤 법률상으로는 시행령상의 55조 그 사망을 보면 계약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위탁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위탁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사유는 뭐 별도로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감사원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오. 감사원에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죠. 아, 그래요? 근데 혹시 그러면 이게 그 특별한 위탁 사유가 없다면 오히려 이 관저 공사의 발주 내역을 알려지는 걸 별로 원치 않아서 혹시 이렇게 허위 기재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좀 이례적인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뭐 위탁을 잘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뭐 본인들이 하면 되는데 그동안 안 해왔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경호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데 이번에만 유독 왜 위탁을 줬을까? 라는 점에서는 그런 의문점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발주 기관과 공사 장소가 실수로 잘못 기재될 수는 없죠. 그러긴 어렵습니다. 이게 일반 만약에 입찰이었다면은 다른 계약건이었다면 재공고가 나와야 되고 재입찰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잘못된 사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라장터 사이트에 이제 올라와서 이제 그 접근이 됐던 건데 언론 같은 경우도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시간 만에 또 공사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사전에 다 내정이 돼 있다는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지 않고서는 2시간 만에 입찰이 끝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는 긴급한 경우에도 한 5일, 보통 한 15일 정도 기간을 주고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이라는 것은 어차피 특정 업체를 지명을 해서 뭐 계약을 하는 경우니까요. 또 1인 업체 또는 2인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예 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하고 끝내자. 그렇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빨리 마감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 2시간만이 아니라 3시간만이라고 하는데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런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좀 답답한 게 이 문제가 이제 되면은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보안상의 이유로 경호처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 비공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사후적으로라도? 일단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거 일반 경쟁. 감사원이나 혹시 이런 데서는 못 들여다봅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지만 있으면 감사원에서. 왜냐하면 이미 의혹이 조금 발생됐지 않습니까? 특정 업체들, 특정인과 사적인 인연이 있는 업체들만이 이상하게 계약이 된 거고 이게 실내 건축업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지금 8,4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그 업체 중에서 특정한 업체들만이 콕 집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나머지 업체들은 발주에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뭐 감사는 제가 볼 때는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검증이 필요하다면 검증 주체, 그다음에 검증 통로는 감사원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리를 한다면?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뭐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기에는 그렇겠죠. 다소 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감사원에서 공무원의 이게 이제 적정한 어떤 계약이었는지 이런 것들 감사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는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다른 기관들도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여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탁을 한 경우라면 그게 감사원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감사원은 얼마든지 더 이제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지를 받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근데 통지가 안 됐으면 더 감사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홍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